네, 류여혜 교수 모시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자경원에서 세미나 있었죠? 네, 오늘 어떤 자유경제원에서요. 예. 저질 국감. 어. 제목이 좀 강하죠. 반시장 국회에서 비롯된다 했는데요. 좀 저질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세미나에서 사용하니까 아 이건 좀 아닌데 싶었거든요. 예.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 좌파적인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된 국회의원이 굉장히 많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아까 우리 뉴스 일본으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저질이라는 표현도 사실 썩 아름다운 표현은 아니죠. 그 말 자체가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아니 신동빈 롯데 회장 막 이 위원회 저 위원회 불러내가지고 겨우 물어본다는 게 야 뭐 일본 롯데하고 한국 롯데하고 야구 시합을 하면 넌 누구를 응원할 거냐 이런 거나 물어보고 앉아 있으니 글쎄 그 저질이란 말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기사에 나왔던 말 중에 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말을 잘할까 못할까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아 그건 잘한다고 제가 미리 얘기 다 드렸는데. 그런데 다른 기사에는 그렇게 돼 있었고요. 예. 이 국감 중에서도 아무래도 최고의 어록은 제가 그럼 종북입니까? 그 어록이었죠. 아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임수경 국회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었죠. 제가 그럼 종북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었어요? 아니요. 제가 그럼 그렇습니까? 하니까 또 상대방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또 이런 종북인지 예, 답변이 있었고요. 어. 또 여기서 오늘 아침에 기사 나왔던 것은 소설 읽고 있는 국감장에서 소설 읽고 있는 국회의원, 동영상 보는 사람, 부동산 투기 장소 따지고 있는 국회의원, 또 본인의 투자를 위해서. 네, 본인의 소설을 쓰고 있는 본인의 자필, 수필 같은 걸 쓰고 있는 국회의원 등등이 오늘 검색어에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못한 국회의원은 국감 장소에 아예 오지도 않았던 분들입니다. 뭐 하나요? 지역구 다스리러 갔습니다. 그 지역구는 아직 지역구가 확정도 안 됐고 총선 룰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벌써 바쁜 모양이죠 다들. 네, 국정감사가 1년 동안에 20일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무리수가 있는 것이죠. 예. 20일간 다 한다는 것도 무리수가 있지만 예. 그 20일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저도 토론을 했었는데요. 토론을 하면서 전 다른 것보다 더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우리 법상의 국정감사 법상의 문제도 있지만요. 그것보다 더한 문제가 국정감사를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얼마만큼 시정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국정감사 누가 체크를 하나요? 네,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옳거니. 예. 국정감사 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 예,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국정감사 정보 시스템을 치면 매년 국정감사를 했던 내용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정 내용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나 국정감사 정보 시스템. 네, 이름이 국정감사 정보 시스템인데 금요일 날에는요. 5명이 들어가서 확인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1명도 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가. 그건 몇 명이 들어와서 봤는지도 조회수가 카운트가 뜨더라고요. 예. 조회수가. 근데 그만큼 관심이 없는 사이트이고 또 그 사이트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돈도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보지 않는 아주 은밀한 사이트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이트 안에 제가 그래서 들어가 들어가 봤더니 보니 2014년 내용을 저는 이제 일단 조사를 했는데요. 예. 조사를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별게 없어서 예. 2013년, 12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예. 내용이 다 비슷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매년 국정감사 내용, 질문도 비슷하고 답변도 비슷해요. 근데 대법원을 국정감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법원 시정 내용 보고서인데요. 1번이 바로 신속하고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을 하라. 라는 국정감사를 했고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신속하고 성의 있는 대답을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게 매년 되풀이 되고. 예, 그리고요, 보면요, 대법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세요.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것도 매년 되풀이 돼요. 네, 재심 사건의 신속 처리 및 억울한 사람의 구제를 위해서 노력하라. 했더니 그것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형이 가벼운 온정적 판결을 개선하고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건 국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그리고요, 국회가 사법부의 그 권한의 독립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국감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 그리고 양형 기준 준수율을 높여라. 더 놀라운 것은 노조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신중히 하라는 것까지 국감을 했었습니다. 그 누가 그렇게 질문했습니까? 질문자는 안 나와 있고요. 질문지와 답변서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질문자도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연구관의 서울권 대학 출신 편중에 대한 문제를 또 지적을 했었습니다. 서울권 대학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지적을 하니 또 그 다음 해에는 일반 지방에서 많이 뽑았었나 봅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번 해요, 예. 헌법연구관이 몰카 촬영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헌법연구관이 몰카 촬영을 했는데 지방대 서울에 있는 대학 그것이 아니라 자질의 문제인데 국감에서 서울대학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것이 국감으로 할 내용인가에 대한 정말 지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 얘기였나요? 네. 연구관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편중되어 있으니 지방대학으로 좀 나눠라. 그리고요. 그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지역할당뿐만 아니고 네. 이제는 지급까지 지역할당을 해라 이렇게 요구할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게 요구군요. 요구한 국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래서 그 결과로 들어간 이번에 몰카 그 친구였나요? 그거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누구라고 정확하게 신상이 예. 나와 있지 않아서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초과 근무 수당 기재를 잘 하라. 아, 대법원의 직원들이 예, 그런 내용까지도 국감이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여성부 국감에는요, 공공기관의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무 표준안을 마련하세요도 국감의 내용이었습니다. 골프장 캐디의 근무 표준안. 국감이라 하면요, 제가 알고는 있는 국감이라는 것은요,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것이 국감인데 지금 국감이 뭔가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오늘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아니 우리 저 국회의원들은 자기를 원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조선시대 때처럼 조선시대는 입법, 행정, 사법이 구분이 안 되니까 네. 모든 동네 대소사 심지어 가정사까지 다 원님한테 가서 원님 재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지금 자기를 준 원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장차고 아무 일이나 관여할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는 거죠. 주필님, 국회의원이 초선 국회의원이 제일 행복하고 뿌듯한 날이 국감날이라고 합니다. 그왜 그렇죠? 내가 뭔가 이렇게 뿌듯해 보이고 다 휘둘러도 다 오고 경제인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와서 큰 내 소리 앞에서 춤철철 매고 예 그렇다고 하는데 문 이걸 밖에는 민원인들이 줄을 쫙 서 있고 장관도 대기하고 의원님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 있고 네. 신났군요. 근데 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20일간 하는 국감 기간에도 국회 발의 건수가 입법을 30개가 넘게 돼 아, 있었는데요. 참.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재정법이 2개나 올라왔습니다. 재정법이라 하면 새로 법을 새로 완전히 만드는 겁니다. 신생 기존에 있는 베이비가 법 개정안 이런 게 아니고 네, 신생 베이비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예, 어떤- 깜짝 놀랄 만한 법이 이번에 2개가 예, 나와서요. 제가 원래 오늘 입법 평가를 드리고 오려고 했는데 안 새로 그래도 지금 좀 전에 우리 저 이성윤 아나운서가 뉴스하는 중에 무역이익공유제라고 하는 별 희한한 법이 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조차도 찬성하고 있다는 뉴스를 막 보내드렸어요. 근데 네. 어떤 문제에 되는 법안들이 또 올라왔습니까? 외국인 이주민 밀집 지역 지원 특별 법안이 나왔습니다. 또 지원법이군요. 네, 외국인 내용이 그러니까 뭡니까? 부자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께서 하셨는데요. 예. 보면요, 외국인 거주자 밀집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지역에 아주 특별히 뭐 센터 지원을 하고 통역과 법률 상담을 하고 그 지역에 뭐 경찰서를 따로 만들고 이런 법안인데 저는 이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감당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요. 2014년 12월 3일에는요. 임수경 의원이 출입국 관리법을 만들었었는데요. 이 법안을 보면요. 여기에 이 법안 안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으로 자녀가 있는데 의무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자녀 교육이 종료될 때까지 절대 부모를 강제퇴거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수경 의원께서는 정말 불법 체류자를 많이 사랑하나 봐요. 이런 법을 상당 유사 법안을 많이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가세를 해서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원에 어떤 특별한 어떤 지원을 해라는 거예요? 네, 그 지원을 보면요. 예, 일단은 통역 서비스를 해주라. 법률 상담, 이주민 지원센터, 그리고 이주민 경찰서,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 협의회 설치가 일단 가장 큽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과 교육 여건과 교육 과정에 대한 개선. 그 밀집이라 하면 밀집이라 함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안에는요. 네, 밀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이주민 자녀 등에 관한 또 지원 특례. 지금 다문화 가정 지원법도 상당히 많이 잘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주민 자녀 등의 지원 특례. 제가 볼 땐 중복 법안입니다. 유사한 중복 법안이죠. 네, 중복 법안입니다. 저는 다른 법이 이미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다문화 가정 지원법과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중복으로 처우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관해서 중복임에도 불구하고 만들고 있고요. 이 법안은 누가 냈어? 자, 여기 있습니다. 이 법안 김우남, 김한길, 민홍철, 부좌현, 이계호, 전병헌, 전해철, 정성호, 정호준, 조정식 이런 분들이고요. 근데 예. 외국인에 대한 실태 조사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태 조사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문 날인을 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밀집지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군요. 지금 안산 같은 지역이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사실은 많긴 많습니다. 예, 그런데요. 뭐 골목 단위죠, 뭐. 네. 이제 골목. 예를 들어 서울에도 동부 이촌동에 가면 일본 대사관 직원이나 일본 상사 직원들이 많이 살죠. 그렇게 거기는 아주 따지면 고급이고. 이태원도 밀집 지역이고요. 이태원도 그렇고. 또 그렇게 따지면 반포동 설해마을도 프랑스의 밀집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밀집 지역이라 하면 과연 무엇을 밀집 지역이라고 하는지도 안 나와 있고요.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왜 지역에 특례를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법을 보면요. 외국인 이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주민. 90일 이상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자, 무비자 말고 비자를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겠다는 뜻인데 그럼 불법 체류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관련된 그러면 불법 체류자가 만약에 아까 임수경 의원이 말했던 대로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그 아이도 그럼 이주민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국감기간에도 열심히 제정법을 만드시느라고 또 고생을 두 하신 개라면서요. 예, 근데 또 하나는요. 자,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변형 카메라가 뭐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했더니요. 몰카. 아, 변형 몰래 카메라. 예. 펜 카메라. 그걸 또 변형이라 그러나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요즘은요, 사실 몰래카메라가요, 핸드폰으로 많이 촬영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몰래카메라를 찍을 때 핸드폰 외에 다른 뭐 펜이라든지 이런 시계라든지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은 범죄에 사용된 도구는 우리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법안은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역시 그것도 새정치연합의 재정법인가요? 완전 재정법입니다. 새정치연합의 장병완 의원께서 만드셨는데요.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보안에 관한 법들이 있을 텐데. 그 법 또한 충분히 있고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불필요한 새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분들은. 새 법이 아무래도 공개했을 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강기정, 김관영, 김동철, 송호창, 이계호, 이종걸, 임내현, 장병환, 조정식, 주승용. 그렇군요. 근데 왜 이 법이 문제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우리는 몰카에 관련한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기사 바로 이 기사입니다. 9월 19일 기사인데 도찰죄 형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하는 도찰 수사와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인터넷 사이트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도찰을 하고 난 이제 도둑 촬영을 몰카 촬영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과 고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안 받기 위한 무슨 방법이 있는 모양이죠?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판례를 보면요. 법원에서 몰카를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몰카 촬영을 했지만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제발 저를 봐주세요 했더니 선고유예. 법원은 형을 지금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습니다. 무죄. 촬영을 했는데 사진이 흐릿하게 나와서 무죄. 그리고요. 부모와의 약혼녀가 저희 선처를 구합니다. 편지를 썼더니 또 역시 징역을 내려줬고요. 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판례를 조사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했다는 예, 거예요? 판례 10개. 법원에서 아니, 그러면 나머지 도둑 주거침입에서
도둑질을 들어갔는데 그 원래 목표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치러 들어갔는데 금반지밖에 못 훔쳤다. 그러면 형량을 낮춰줍니까? 그렇죠. 그뿐이 아니라 제가요 사실은 이 여자를 어떻게 좀 더 깊이 하고 싶었는데 엉덩이만 만지고 나왔습니다 하면은 형량을 줄여준다는 내용이에요. 판사들이 지금 이렇게 물론 금요일 날 황 변호사님께서 또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예. 지금 이 판결이 몰래카메라의 문제는 법이 아니라 판결이 엉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래서 저기 했다는 거예요. 이 법은 그런데 지금 현재 몰래카메라의 촬영 기술과 그런 걸 모든 걸 다 제재하고 뭐 벌금을 내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또 형량만 올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몰래카메라 촬영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사람들을 또 신상 공개를 하라는 법안까지도 이 국회의원이 이것까지 발의를 같이 했어요.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사람은 신상 공개를 하라는 법안까지 같이 연달아서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법으로도 처벌을 하지 않아서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법을 만들고 있고요. 또 지금 그렇게 하니까 뒤에 어떤 사이트가 생깁니까? 형량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몰카범들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뛰는 법 위에 날아가고 있는 제트기 범죄자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처벌을 할 생각을 하지를 않고 계속 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법 실상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판례가 나오고 있으면 이 판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국감에도 그런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변형 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게 제정법이라는 거죠. 네, 새로 만든 완전 신생 법안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카메라를 발견한 경우 폐기하거나 압류하고 그런데요. 카메라로 안 찍습니다. 핸드폰으로 찍는다는 것이죠. 핸드폰도 여기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핸드폰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있는 법 안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몰래 카메라 가지고 신문에 많이 나오고 하니까 포퓰리즘. 네, 뭐 또 내가 자료 하나 내가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라고 이제 한 건 주의로. 그렇죠. 근데 한 건도 아니고 이분은 두 건이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몰래 카메라 관련입니까? 네, 몰래 카메라를 했을 때 신상 공개를 하라는 법입니다. 이 사인한 분들도 되게 비슷한가요? 동일인입니다. 동일인들이고. 네, 그래서 제가 같이 갖고 왔습니다. 정말 국회의원들도 바쁘겠어요. 사인해 주느라고. 하루에 뭐 20몇 개씩 사인한 사람도 있다 그러대요. 네, 그 얘기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있는 법으로 제대로 처벌하고 그렇죠. 제대로 그것을 교정과 교화를 통해야 되는데 피해가는 방법 지금 보실래요? 초범이신가요? 구속은 절대 안 나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피해자가 일단 빨리 합의 보세요. 끽해야 벌금형이니까 겁먹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한대요. 그건 어디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는 국내의 한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호인들끼리 하는군요. 변호사가 답변을 달아주는 거죠. 아, 변호사가? 예. 변호사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변호사도 요즘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오늘의 제정법 두 가지는요, 둘 다 이렇게. 그리고 또 그런 법도 있었습니다. 오늘 중소기업 제품 촉진에 관한,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도 있었는데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개정안이었는데, 참 제가 항상 주필님 말씀하시는 시장 경제와는 뒤로 가는 예. 그랬으면 좋겠다 법이어서 가지고 나왔지만 모두 보호 장려, 뭐 보조금, 지원금, 뭐 전부 그런 거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기업을 못 죽게 하고 살려놓는 겁니다. 네, 바로 다른 기업도 그겁니다. 이렇게 죽어야 되는 기업을 계속 살리고 그 돈이 계속 지원이 그렇습니다. 되고 예. 버텨나가는 것 절대 좋지 않은데 모든 법은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재정법 두 가지 재밌게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광고 하나 보시겠습니다. 1, 어때? 내 새로운 노트. 2, 한 손엔 S펜, 3, 다른 손은 뭐 없냐고? 4, 환상의 그립감. 5. 이건 노트만 되는 거야. 1, 깜빡했다. 2, 배터리도 없잖아. 3, 뭐 있지? 4, 충전됐겠지? 5. 땡큐 노트. 삼성 Galaxy Note 5.